의진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벽푸른달 같은 국문과일과 같이 네, 그럼 바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순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팀 발언 전에 이제 1분간의 추리 시간을 팀마다 2번씩 이제 총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금 발언 시간에 이제 5초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언을 이제 제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찬성 각 인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앞으로. 네,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자, 사드라는 건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의 주말로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공 시스템입니다.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정밀사이를 히트킬 방식으로 요격하는 형식을 채용하고 있고요. 2011년 주한 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이 첫 번째 언급을 한 걸 시작으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사드 도입을 계속 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중국은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시도하기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온갖 미사일 핵으로 주장해서 지금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의하면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를 확실하게 이루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 중인 KAMD로는 다중 방어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KAMD의 보완책으로서 이것은 사드는 반드시 필요한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 정세가 그렇게 썩 평화로운 편은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사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되는 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안보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크게 연루되어 있는 지금 현재 한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 의뢰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교차조사는 1분 30초간 진행할 거로 준비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인원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가 평화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평화를 지향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렇다면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마치 예전에 구호 냉전시대처럼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3대 3으로 나머지 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해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다시 구냉전 시대처럼 돌아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 영내 안전, 평화를 위해서는 구냉전처럼 돌아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사실 벌어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드를 도입한다면 중국에서 반발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합의를 이루려면 사드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했죠? 지금 현재 사드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실행한 검증 시험에도 지금 90%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정말 중요한 네,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이제 등을 질 수는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저자를 말씀하겠습니다. 반대를 듣고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 각 물러주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을 맡은 김준영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따라서 안보이익, 경제이익, 외교이익 등 모든 영역에서 이익을 검토하고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논조에서 저희 팀은 한 번 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드 배치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사드에 포함된 TPY2 X밴드 레이더는 1800km의 방대한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과 사드가 배치됐을 때의 이익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10대 무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래 한국은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과의 흑자 교육을 통해 겨우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이익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드는 지금도 개발 중인 무기체계나 다름없습니다. 요격 실험 또한 요격 대상 미사일에 부딪히기만 했지 실제로 탄도 제거까지 성공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는 고고도로 미사일 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채공 시간이 긴 고고도로 굳이 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처럼 사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은 데다가 그마저도 불분명한데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냉전 구도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합니다. 다음에 이제 탄산 가백 교차 조정을 있겠습니다. 네, 준비를 시작해주세요. 1800km짜리 레이더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한반도에 설치되는 레이더가 1800짜리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레이더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네,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km가 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한국에 설치하는 레이더는 600km짜리예요. 600km짜리고 최대 탐지 거리는 1000km짜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탐지 거리는 1800km가 낮고요. 일반적으로는 600km 하고 있지만 고고도 발사가 되면 바로 1800km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아니죠. 1800km로 전환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고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미 육군 자료고요. 네, 600km가 탐지 거리가 맞지만 주한 미군이 얼마든지 이를 필요에 따라 1800km로 바로 탐지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바꾸는데 8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꿀 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외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로 인해서 핵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교차조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들의 입로 듣겠습니다. 찬성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준비된 질문 시작해주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김영서라고 합니다.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드를 도입함으로써 저희의 대북 안보에 이득이 되고, 두 번째로 저희의 지금 동아시아 외교 정세에서 저희 나라를 더욱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대북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반대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시고 있는 것은 그 사드의 실효성이 충분히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드의 실효성, 실전 배치된 적 한 번도 없고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별표전에서 사용된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얼만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핵 탄두가 단 하나라도 저희 한반도 내에 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괴멸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명백합니다. 결과는. 그리고 또한 당연히 북한은 다른 투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스커드 미사일과 장거리 포를 비롯해서 그런 여타의 투발 수단들을 막을 수 있는 KAMD는 현재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KAMD를 지금 구축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이 주한 미군이 스스로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KMD를 구축하면서 사드 체계와 병행돼서 더 강한 체계를 만들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하셨고요. 냉전 형국을 피해야 될 수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외교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환경에 나와서 중국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으면서까지 지금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히 한국에게 적대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지금 동아시아는 명백히 피할 수 없이 냉전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더욱더 훌륭한 우방국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 답에 좁혀져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질문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실효성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야겠죠. 실효성, 본인께서도 이제 실효성 검증된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는 걸 왜 수정을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럼 왜 배치를 안 해야 됩니까? 시절을 배치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무기란 건 한 번은 시절을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시절을 거쳐야 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무한정 미뤄야 됩니까? 그것은 솔직히 비합리적인 상황식 아닙니까? 언젠가는 확인이 될 것에 대해서 굳이 그런 것을 가지고 들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고. 방금 본인이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확인될 것이다. 이걸 왜 설치를 합니까? 지금 북한이 언젠가는 날아올지 혹시 모를 위협에 대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는 확인될 것이다. 지금 추측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정을 들여가며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악화시켜가며 할 이유가 있냐?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거고요.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MIT 공대 교수님께서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다수가 이것은 현실성으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800개입니다. 이공식 발사대 150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적어도 미사일 산중에 설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일본 지휘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벽이, 잠수함 또는 무인기, 방사정포와 같은 거에서 발사하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까? KAMD로 막으려고 알겠죠. 하지만 막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네,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100% 막을 수 있다고 확실하겠습니까? 하지만 막을 수 없더라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고 했다면 다음에 국민들 살릴 수 있다면 네, 다음으로 반대 의뢰 질문입니다. 네,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토론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거리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1800에서 600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은 8시간 걸리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단순히 600km 모드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견제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드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1%라도 그러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와 기회비용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1%의 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침공을 해서 아예 그냥 핵 무기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100%의 확률로 핵 위협에서 사라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선 측에서는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량 엄청 많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중국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지금 이러한 불확실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굳이 배치를 해서 중국과 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예 핵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핵을 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저희는 구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이렇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히 축소되게 될 것입니다. 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의뢰 교체입니다. 네, 준비된 질문 시작해주세요. 자, 우선 너무 많은 위험성에 불구하고 핵을 쓰다가 중국과의 무역량 등등의 기회비용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제 중국과의 관계를 잃을 경우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느끼는 기회비용 재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지난 달인가요? AIIB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대사 사건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더 가까운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저희 쪽에 더 멀리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AIIB 가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리펀트 대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사람이 이렇게 테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베 신조가 상하원 협력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 과거사 얘기가 나올 것으로 거치게 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미국은 한국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좀 더 가까워지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단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여러 이슈마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특화하고 그것이 단순히 일본의 그런 아베 연설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핵을 아예 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포기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고 핵을 포기하는 것 외에 핵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 정의 수기 시간 회식에서 요청하셨고 1번과 수기 시간 반대 네. 반대측 토론자 최민식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처음으로 사드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총 800개고 핵무기는 약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수많은 핵무기, 사드 포대 하나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핵 위협을 근절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란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핵에 대한 가장 큰 억제력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으로부터 핵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제의 생존과 체제의 어떤 연명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정권 즉시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드라는 어떤 포대가 하나 배치된다고 해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채널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경고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규모를 언급하면서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지어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찬성 몇 방향. 차례인가요? 찬성실 수기 시간 요청하셨고 1분간 쓰겠습니다. 수기 시간 종료되었고요. 다음으로 찬성 정의 반박.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반대측 입론하고 반박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드를 꼭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입론에서 반대쪽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용성이 없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8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 많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 아닙니다. 그 중에 노동미사일이 2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노동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노동미사일 외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사거리가 긴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말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북한은 우리가 사드가 없을 경우 우리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을 폭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8조 원 들어서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왜 구축 중입니까? 핵무기 맞고 사람들 조금이라도 수백 명이라도 수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한국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데 사드를 포기한다? 사드가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아닙니다. 사드는 KAMD가 커버하지 못하는 고고도 사정거리의 미사일들을 충분히 방어해내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쏠 가능성이 없다? 네, 북한에서 굳이 쏠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 체계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걸 봐서 서울 쪽에도 충분히 탄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데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반박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뢰 반박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토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1800km, 600km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 지적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천우 측에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재반론 있으시면 또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제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눈에 강조를 드렸는데 기회비용에 입각한 다시 문제를 재반론 안 해주셨습니다.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련이 과연 핵무기가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과 벽을 둔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고 싶어도 무기를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차선 측에서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 안보적으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북한이 쏘지 않을 것을 북한이 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후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북한이 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력하게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 연합 전력이 굉장히 그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왜 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가 있기 때문에 안 쏩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기회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회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5가지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발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의뢰 반박입니다. 네, 찬성 측 투기 시간 1분 요청하셨고 1분간 투기 시간. 네, 투기 시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의뢰 반박. 네,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본칙 말씀드리면 북한이 쏜 다음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므로 쏘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애초에 방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냉전 시대에 이미 MAD 즉 상호학적 파괴라고 해서 보복이 가능한 파괴로서만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지켰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핵 보유국을 또 삶아야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게 최대의 가방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핵우산을 우리가 미국으로 가장 확고하게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국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MD 체제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 안보에 대해 말씀하셨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저희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 올해 초 저희 중국과 FTA 체결이 됐습니다. FTA 체결된 이상 웬만한 어떤 중국이 우리나라 외교를 단절하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져올 수 없으며 그것을 강행할 시 중국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국제적인 위상을 모두 잃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수준이 유지돼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기회비용, 미국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시간 부탁드립니다. 투기 시간 1분. 네, 반드시 투기 시간 요청하시고 1분간 투기 시간 주십니다. 투기 시간 모두 사용하시고요. 반대 방향에 걸어주십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미국의 MD에 보다 확고하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국이 미국의 MD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G2 시대에서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할 수 있는 ICBM을 우리나라에
이 레이더가 들어오게 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력 균형이 완전하게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그토록 우리나라에게 이토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MD방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좀 더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또한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간과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미국 편에 온전히 붙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미국 편에 어느 쪽에 붙어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양측 모두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 외교를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냉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냉전을 탈피한 게 어떻게 탈피했습니까? 핵미사일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탈피할 수 있었습니까? 좀 더 첨단 무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냉전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냉전을 탈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안전해져야 나 또한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길었던 냉전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북한 핵 위협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굉장한 위협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찬성벽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찬성 측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장한 걸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크게 첫 번째로 효율성. 한반도에서 사드는 충분히 효율성 있는 무기 체계고 저희는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국보다 지금은 미국을 잡아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사드. 네, 고고도 무기 체계 지금까지 없는 거 반론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말 그럼 효율성이 있다는 거 결국 인정하신 거거든요. 지금 한반도에서 사드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는 저희 주장이 증명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중국과 미국의 파워게임에서 누구 손을 들어야 되느냐로 비결이 나게 됩니다. 저희 중국과 미국 쪽에 아직 미국이 압도적이죠. 중국보다는 저희가 지금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굉장히 저희 나라에게 압력 많이 넣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서 발견됐고요. 또 예전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 발언한 거라든가 보면 지금 충분히 미국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길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MD 체제에 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번에 AIIB도 결국 중국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는데 이번에 미국의 제안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미국이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중국 편에서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중립 외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쟁 억제를 하기 위해선 저희와 미국과의 끈끈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 유대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드를 들여와야 하고 중국에게도 물론 중국이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반론하신 거에 나온 FTA 체결이 이미 돼 있고 또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어느 대학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논문 중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 통제권을 이미 잃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갈등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확실한 무방국인 미국을 챙기고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만약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팀들은 내부 피드백 해주시고 네.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나왔고요. 원래 성균질이 피드백을 저희 원래 할 때는 2, 30분 걸리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교류전이고 일단 시작도 늦게 되고 사실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성균 질의는 이따가 뒷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피드백만 살짝 몇개 받고 한 2-3개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피드백 하실 분은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네, 그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문학과 08학번인데요.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해주시면 훨씬 듣기가 편할 것 같아서. 네, 제가 토론에 직접적인 피드백 해주실 분. 네, 중앙대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피드백 정신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1714번 지원하고요. 근데 두 양측 학교에 저는 정말 지원하는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의문 가는 점이 있었는데 기차조사에서 상봉팀 측에 한 분은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서 상봉팀 의리 반론할 때 실효성은 아직 그렇게 딱히 검증된 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분에서 들으지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세다토론을 더 많이 보지 못했지만 세다토론의 꽃은 교차 지휘라고 생각하는데 교차 지휘가 너무 치열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중앙대. 네. 네, 일단 배움이라고 하고요. 저는 세다토론 몇번 경험해보고 나서 이렇게 친구 팍팍 나눠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처음인데 중간중간에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정리하고 하는 데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교차 토론을 할 때 더 치열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분들과 하는 것이 먼저 그런 토론을 정리하고 발언을 할 내용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자가 하고 나서 사회자가 다시 정리를 했고 늘 원래 세단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서 이거는 규칙상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카데미 토론이라고 대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네, 그러면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되게 간략하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직접 토론에 나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뭐 딱히 피드백 할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가 갑자기 한 분이